안녕하십니까. 양산 통도사 앞에 있는 산들바람 주방장입니다. 김숙희입니다. 오늘은요, 저희 집에 있는 최근에 오시는 손님들이 제가 자연 음식이라 해서 발효액이고 제가 식초를 담그고 해서 모든 된장, 고추장, 식초, 발효액을 만든 걸로 뭐 하다못해 연잎도 채취해서 내가 말려서 빻아서 그걸로 모든 음식을 하는데 손님들이 눈으로 제 요리 과정을 보지 못하니까 믿지를 않아요. 물론 이제 다른 식당에서 속이는 것도 많고 해서 그러는지, 그렇다고 제가 일일이 손님 이 음식에는 뭐가 들어가고 설명을 하는 게, 갑자기 손님이 주방을 들여다보면 그걸 뭘로 만들었어요 하면 제가 바쁠 때는 참 그게 손님 붙들고 한 10분씩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자세히 저희 집 가게에 들어가는 음식이 어떤 음식에 발효액이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식초가 들어가고 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해요.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거를, 제가 이 음식을 하게 된 계기 설명하는 걸 잘 들으시고 만드는 것도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집에서 만들어서 자연 음식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 이 가게 안에 음식은 저 아낙네가, 저 여사장이, 주방장이 다 만들어서 활용하는 거라고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화학 조미료가 전혀 안 들어가니까 맛이, 자연 음식을 꾸준하게 드시는 분들은 이건 진짜 자연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깥에서 음식을 섭취만 해도 조미료가 들어가고 분식점 음식이나 하다못해 편의점 음식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은,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 집 음식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MSG가 익숙해진 분들은 거기에 혀가 벌써 입이 거기에 익숙해져서 저희 집 음식 먹으면은 아무 맛도 없어요. 짠만 그러니까 그 열매고 채소고 고유의 맛이 탁 살아나니까 몰라요. 자연 음식을 내가 병이 있거나 내가 어떤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암 환자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거기를 공부하시고 집에서 자연 음식을 즐긴 분들은 저희 집에 딱 오면 어머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저희 음식을 드셔보고는 좋은 사람은 아주 100점을 주시고 그 음식을 섭하지 않은 분들은 아주 안 좋아하세요.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식초를 내가 어떻게 몇 년이 걸려서 만드는 걸 쓰면은 그런 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주부님들에서 제 유튜브에 보시면 식초 올린 건 이제 차근차근 올릴 거거든요. 제가 아직 유튜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또 저기도 장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나지 않게 짜투리 시간을 내서 한 개 한 개 올려 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주부님들이 꼭 내가 병이 나든가 당뇨병이 걸렸다든가 암이 있어서, 어떤 염증이 있는 암이 있어서 내가 자연 음식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제 유튜브를 보시고 그대로 유튜브에서 제가 설명하는 대로 음식을 해 드시면 효과를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저희 집이 식초를 뭐뭐 만들어서 어떤 음식에 넣고 있는 걸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발효액도 제가 설탕을 바로 음식에다 설탕을 바로 넣는 게 아니고, 제가 설탕을 발효를 시켜서 어떤 과일이나 어떤 산에 약초나 이런 걸 캐서 그거를 발효를 시켜서 음식에다가 올리고당처럼 한 3년 정도 흘려서 그걸 음식에다가 식초하고 배합을 해서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절에서 한 몇 년간 영천 은혜사 같은 데에서, 은혜사에서 제가 한 5년 반을 근무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암 환자 스님이 몇 분이 계셔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음식을 담당해 갖고 했는데, 서보니까 그렇게 발효시킨 식초와 간장을 100%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복부에 물 같은 게 안 차요. 근데 바깥 음식을 양념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된방 물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엄마가 집에서 옛날 된장 고추장 담은 방식을 엿을 꼬아갖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 탈이 안 나는 걸 제가 거기서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더 응용해서 더 개발을 해서 제가 저희 집에 가게에서 모두 그렇게 만드는 거를 제가 오픈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보시고 한번 배워보세요. 지금 오늘은 제가 제일 먼저 발효액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발효액을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고요. 음식을 만들다 보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된장 고추장인데, 간장. 그걸 제가 먼저, 우리 집에 가면은 된장, 고추장, 간장만 좋으면 음식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소금하고. 저는 소금을 우리나라 소금만 꼭 쓰는데 간수를 뺀 걸 꼭 쓰거든요. 좀 고가라도 간수를 완전히 뺀 거를 제가 이제 좀 비싸더라도 그거를 쓰고 있어요. 음식점인데도 보통 주택 가정집에서도 이 소금을 못 써요. 가격이 비싸서. 그래서 일부는 볶아서 제가 직접 볶아요. 볶아갖고 음식에 쓰는 거니까 한번 주부님들이 보시고, 주부님이나 아버님들은 누구든지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도 고추장 담다. 제가 이제 고추장 담는 것도 유튜브에 올려놨고, 된장 담는 것도 막장 담는 것까지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된장 고추장이 어떻게 해서 써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추장을 절 보시면 저희 집은 2가지 고추장이 있는데요. 10년 된 것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보여드릴 수 없고, 된장, 고추장을 처음에 딱 담으면은요, 이렇게 빛깔이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까맣고 하나는 밝게요. 요 밝은 색깔은 1년밖에 안 된 고추장이에요. 어머니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저희 집에 오시면은 이걸 알아보시더라고요. 음식에 넣었을 경우에도. 요렇게. 지난번에 한 분도, 할머니가 한 분 오시더니 고추장 오래된 거와 사장님 좀 보여주세요 해서 그렇게 떠갖고 갔더니, 요 고추장은 약간 까만 빛이 나요. 항아리 안에서 4년 동안 햇빛에 있었기 때문에 까만빛 순장처럼 변했어요. 요게 10년 가면 더 까매집니다. 저희 집에 제일 오래된 고추장이 14년 된 것도 있거든요. 걔는 뚜껑을 열어보면 아주 새카매요. 근데 먹어보면 맛이 희한해요. 맛있어요. 좀 딱딱해도. 그러면 제가 거기다 개복숭아 효소를 해서 희석해갖고 쓰거든요. 근데 그거를 먹으면은 위장이 하나도 안 아파요.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게 4년 된 게 있고요. 요게 올 봄에 담은 고추장은 밝았고 빛깔이 좋아요. 근데 저희 집 고추장은 윤기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은 하얀 물엿을 보통 일반인 고추장 담으라 그러면 어머니들이 하얀 물엿을 써요. 저는 물엿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찹쌀밥을 해서 찹쌀을 빻아갖고 엿길금에 달궈갖고 몇 시간 동안 삭혀갖고 그것을 엿을 꽈요. 그리고 일반 조청을 조금 쓰는데 찹쌀 조청이나 쌀 조청을 쓰고 있거든요. 그걸 섞어서 거기다가 또 발효액을 섞어요. 그러면은 고추장 자체가 윤기는 안 나도 깊은 맛이 있어요. 그럼 약초 꽃물을 넣으면 약초를 고추장 발효한 약초, 개복숭아나 가시오과피라는 것을 여기다 발효액을 고추장 담을 때 일부러 3대 1로 나눠서 하거든요. 제가 엿을 꽂기도 하고요. 그러면 제가 엿을 꼰 거를 하나, 한 바가지를 넣으면은 효소를 또 한 바가지를 넣어요. 그리고 조청을 한 바가지 넣고 이렇게 해서 고추장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데서 시장에서 파는 고추장하고 맛이 다릅니다. 깊은 맛이 있어요. 음식을 해보면 이렇게 만든 고추장은 뭘 하면은 맛을 진짜로 느껴요. 시장에서 슈퍼에서 파는 고추장은 미역찌개나 찌개를 하면 굉장히 텁텁해요. 밀가루가 섞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찹쌀을 섞었기 때문에 이런 고추장으로 감자찌개나 고추장 들어가는 찌개를 하면 굉장히 맛있어요. 묵은지 닭볶음탕 같으면 더 맛있죠. 그리고 이 고추장을 딱 쓰면은요, 보기는 까매갖고 생동감은 없어요. 근데 음식을 해놓으면 이게 더 맛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 고추장을 어디 있냐면 장아찌 무치는 데다가 써요. 그럼 장아찌가 훨씬 맛있어요. 이 고추장보다는 이게 더 맛이 좋아요. 소화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암 수술이나 어떤 수술을 암 걸리신 분이 와서 고추장을 산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이 고추장을 권장해요. 오랫동안 사갔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금방 담은 고추장은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 왠지 거칠어요.
빛깔은 굉장히 이쁘고 좋아요. 어머니들이 그걸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중에서 파는 고추장을 오래 묵히면 맛이 정말 없어요. 저도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집에서 내 담은 고추장과 옛날 재래식으로 메주가루 좀 넣고 조청을 넣고 찹쌀이나 쌀로 엿질금을 넣어서 꽈서 10시간씩 꽈갖고 한 고추장하고는 파는 고추장하고 질이 달라요. 우리 어머니들이 왜 백을 서울에 가면 이태원에 가서 루비또에 나오면 유명한 백들 있잖아요. 진품과 가품이 다르듯이 고추장도 진품과 가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는 거는 손님들의 혀예요. 근데 그중에 제가 이런 음식을 해보면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혀가 잘못된 거를 탓하지 않고 그 집 음식만 탓해요. 지금 당장 나한테 안 땡긴다고. 요즘 저희 집에서 호박을 농사를 맷돌 호박, 옛날 우리 재래종 호박 고리 이렇게 먹인 거 있죠. 그걸 제가 농사를 했는데 잘 됐어요. 지금 그 호박이 다 나갈 때까지 호박죽을 쏘는데 요만한 솥단지 1개 쏘는데 단호박 2개 하고 호박 1개가 들어가요. 아주 진해요. 거기다가 찹쌀을 빠서 제가 호박죽을 쏘는데 어떤 분들이 호박죽이 달지 않다고 맛이 없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미각은 아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호박죽이네 그래요. 먹어보면 달라요. 설탕 맛이 아니거든요. 진짜 호박의 맛이에요. 그럼 제가 웃어요. 그 음식을 맛을 알아본 분들한테 제가 학 같은 분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모르는 분들은 내 입에 맞지 않으면 손님은 무조건 맛없다는 표현을 해요. 당신 혀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 안 해요. 저는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요 고추장은 요렇고요. 발효액이 있는데 제가 저희 집 발효액이 한 10가지도 넘어요. 한 13번, 세보면 한 14가지 정도인데 다 소개를 해드릴 수 있고 제가 음식에 가장 많이 쓰는 발효액을 알려드릴게요. 이 발효액이 있어야지 저희 집 반찬이 그때 따라서 봄에 야채 무치는 거 다르고 겨울에 야채가 달라요. 야채 절여기가 하나 나가는 게 있는데 봄과 여름과 그러니까 1, 2월달 다 야채가 무침이 그때에 맞게끔 나가는데 지금은 사과가 이제 제가 가을이라서 부사 사과가 나오는 철이라 무 대신 사과를 채 썰어 갖고 야채 무침에 사과를 많이 들어가요. 그런 사과 자체가 새콤하고 달콤하기 때문에 양념 자체는 덜 달아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야채 무침은 솔직히 제가 매실 원액으로 무친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그 비싼 매실을 음식점에서 쓴다는 거, 집에서도 매실, 어디 매실을 넣으세요 하면은 요런 수저로 이런 그릇에 하나 양념을 하면 요런 수저로 1개 넣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원액에다가 식초 넣고 그 원액을 퍼서 양념을 묻혀요. 그러니까 1년에 매실이 400kg씩 쓰거든요. 손님들은 안 믿어요. 그리고 매실은 저는 청매실은 안 씁니다. 청매실은 쓰는 데가 따로 있어요. 조금 담아요. 한 60kg 정도. 나머지 한 300kg나 뭐 한 300kg 좀 넘게는 홍매실을 쓰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매실을 재배한 것보다는 야생으로 자란 거를 많이 써요. 매실이 2가지가 있는데요. 나무가 달라요. 파란 청매실이 익어서 홍매실이 되는 그거는 홍매실이라는 게 아니고 황매실이라고 그래요. 그 파란 매실을 익어 갖고서 배실이 익어서 노랗게 익으면은 금색이 납니다. 이 산 같은 색깔 노란빛이 돌아요. 우리 쉽게 바깥에 일반 주부님들이 말하시는 홍매실이라는 거는 매실나무 자체가 홍매실이라고 굵고 붉은기가 나요. 그거는 홍매실이에요. 황매실이라는 거는 파란 열매가 익어서 나무 자체 매달려서 익어갖고 나무에서 익어서 노란빛이 도는 게 그게 황매실이에요. 그리고 저희 집에 오시면 야생 황매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퇴비도 주지 말고 매실나무에다가 비료도 주지 말고 약도 치지 말고 지 혼자 자라야 돼요.
매실나무 밑에 풀도 잔뜩 있고 그렇게 하면 수확량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걸 따다가 야생 홍매실을 따로 담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걸 먹어보면은 다른 게 저희 집 음식 지금 무침 나가는 거는 이 매실 원액을 못 써요. 너무 수확량이 없기 때문에. 꼭 환자들한테만 제가 판매용만 하고 있어요. 그 대신 제가 손님들한테 묻혀내는 거는 홍매실이에요. 청매실이 아니고. 왜냐하면 홍매실이 무난하거든요. 홍매실은 위장 나쁜 분들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청매실을 먹으면 산이 많기 때문에 위장이 더 나빠져요. 가인복용하면 위산이 더 심해진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 집은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나눠 쓰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매실청이에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뭔가 하면 개복숭아예요. 요 개복숭아가 산에서 저희 집에 개복숭아는 전번 시장에 사는 게 없고 야생으로 제가 개복숭아만은 제가 야생으로 따로 다녀요. 그래 1년에 얼마나 담는다는, 많이 따는 애는 많이 담그고 조금 따는 애는 조금 담궈요. 이 개복숭아 효소는 제가 꼭 아주 특별하게 쓰는 데가 있기 때문이에요. 장아찌 하는 데 하고 나물 무치는 데 하고 쓰기 때문에 요 개복숭아를 꼭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요 개복숭아 들어가는데 저희 집에 오시면 연잎밥 정식을 드시면 새우가 대하찜이 하나 나가는 데가 있는데 그게 이 개복숭아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와인하고 같이 섞어서 들어가거든요. 와인도 제가 집에서 만들기 때문에 와인을 새우찜에다 듬뿍 넣을 수 있는데 국자를 한 국자 떠서 넣을 수 있는데 내가 만일 와인을 바깥에 사다가 모로포도 와인을 사온다면은 저는 그만큼 넣을 수가 없어. 타산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모로포도를 밭에 가서 사다가 제가 와인을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모로포도 찜에다 쓰는 겁니다. 새우찜에는 꼭 모로포도하고 이 개복숭아하고 들어가야 돼요. 몇 가지 다른 게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쓰는 거고요. 손님들은 설마 저 여자가 저렇게 하겠냐? 안 믿으면 말고요. 저를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희 집에 도와주시는 분이 한 분, 이모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다 알아요. 당신은 이때까지 식당이들 많이 다녀봤지만 이런 집은 처음이래요. 손님이 남은 음식은 다 버리거든요. 한 개도 사용 안 해요. 근데 진짜 재활용을 정말 안 합니다. 100%. 저는 재활용을 하는 걸 아주 싫어해요. 사람이 밥을 먹다 보면 그 사람 얘기를 하다 보면 침도 튀고 하는 게 그걸 다시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병 다 옮겨요. 근데 손님들은 리필을 시켜갖고 솔직히 재활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 재활용 모아놨던 주는 데 가서 듬뿍듬뿍 주면은 손님들은 그게 좋은 집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저희 집은 재활용, 요 상에서 먹은 분을 조상에서 남는다, 안 먹고 갔다 해서 그거 남겨놨다가 다른 사람 주지 않아요. 병 걸리니까. 이미 요 분이 나온 거는 그 자리에서 다 모아서 그릇에다 다 모아서 다 버립니다. 보는 데서 저희들은 손님 계실 때 상을 거둘 때 다 한 군데 다 모아요. 그죠? 구정물통에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빈 그릇만 설거지 하는 거예요. 그 점을 믿어주시고요. 그리고 요 홍매실 있고 여기 가시오가피 열매라는 게 있고 가시오가피 효소라는 게 있어요. 오가피를 두 가지를 만드는데 요렇게 어머니 같은 나무 가시오가피 발효액인데 열매와 줄기는 전혀 색깔이 달라요. 용도도 다르고요. 요 가시오가피를 제가 반찬에 좀 된장국에도 약간 들어가고요. 된장찌개를 끓일 때 약간 들어갈 때도 있어요. 겨울에 조금 들어가요. 그리고 요거는 가시오가피 열매는 제가 봄 되면 제가 단호박을 찜으로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게 요걸 졸여갖고 요걸 소스로 써요. 연물 대신. 그러면 요게 보랏빛이 도는 게 호박하고 잘 어울려요. 그리고 처음에는 열매를 건져내고 보재기 찬 걸 요걸 따려갖고 꿀물처럼
그래서 올려드렸더니 손님이 안 믿어요. 저게 뭔가 아무도 안 믿어. 좋은 건 줄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봄에 되면 가시오카페 그 열매 자체를 설탕에 재워놓으면 한 3년 전면 찌글찌글해요. 우거지가. 그걸 같이 졸여갖고 조금 띄워갖고 열매를 올려면 그때서야 손님들은 믿더라고요.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드리고요. 원래 먹기 좋게는 열매를 싹 건져내고 벼부색 있다는 요 국물을 따려갖고서 한 그 원액만으로 시름만 넣으면은 그게 더 맛있는데 제가 잘해드려도 손님이 모르시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열매를 찌꺼리를 얹어서 같이 드리면은 그걸 이제 그때서는 믿으시더. 아, 이거 무슨 열매 들어갔네? 이렇게 하시면서 다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다르고요. 그리고 가시오카페는 간이 나쁜 분들, 이런 분들은 피로회복제로 굉장히 좋아요. 음료수로 드셔도 되고요. 이걸 음식에 사용하고요. 또 제가 좀 특별하게 사용하는 게 있어요. 솔잎은 물론 샐러드에 봄 되면 가끔 넣을 때도 있고, 특별하게 뭐가 있으면 더덕이에요. 더덕 발효액인데 제가 산에 갔다가 이거는 일반 더덕 시중에 파는 밭에 재배한 게 아니고요. 제가 산에 갔다 약초 캐러 갔다가 더덕이 있으면 그때서는 캐요. 한두 개 있을 때는 안 캐고 좀 군락지가 많은 데가 한번 있어요. 그런 데가 가끔 가다가. 그럴 때는 발효액을 담아요. 담아놓고 매년 캐는 게 아니라 뭐 2, 3년에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으니까 이걸 담아놓고 제가 이제 겨울에 살짝 그 샐러드 무치면 약간만 첨가해요. 그러면은 또 새로운 맛이 나거든요. 겨울에는 야채가 요새는 하우스 야채가 많이 나오지. 하우스 야채를 쓰면은 샐러드를 하면 샐러드가 좀 싱거워요. 뭐 사과도 떨어지고 이럴 때는 더덕 냄새가 좀 나게끔 이 샐러드 홍미실에 같이 섞어서 써요. 그러면 크게 냄새는 나지 하지만 시럽 자체는 깊은 맛이 돌죠. 그렇게 해서 쓰고요. 세비들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약 안 친 거. 저희가 이제 통도사 안에서 어떤 큰 스님이 제가 이렇게 자연 음식 하는 게 너무 안 됐고 애쓰는 게 안 되셨나 봐요. 그래서 밭을 일부러 띄워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으면 거기 약을 안 쳤으니까 풀약도 안 치고 농약도 안 치고 새비름이 잘 나요. 그럴 때 한 번씩 많을 때는 그 새비름을 갖다가 데쳐서 나무를 할 때도 있어요. 봄에. 그리고 좀 남는 거는 제가 이걸 해놓으면은 어디다 쓰면은 솔직히 새비름은 술에 타서 소주에 타서 먹으면 진짜 맛이 좋거든요. 간에도 좋고요. 그렇게 활용을 해요. 그렇게 하고 돼지감자 발효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잘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요 발효액은요 딱 좋을 때가 뭔가 하면은 원래는 이걸 돼지감자 요거는 지금 새카맣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한 10년 넘어서 그래요. 발효액을 어떻게 하다 보면은 전분이 다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쌓일 때가 있어요. 지금 바깥에 있는데 그거는 어디에 좋은가 하면은 그 돼지감자 발효액을 사용하게 되면 제가 해보니까 도마도를 살짝 데쳐서 껍질을 깎아내고 거기에 샐러드를 쓰니까 가장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럴 때 있거든. 그럴 때 도마도를 사용해서 음식을 할 때는 제가 돼지감자를 발효액을 사용합니다. 당뇨에도 좋고 하니까 요거를 사용하시면 잘 어울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저희 집 발효액이 제일 많이 쓰는 순서대로 알려지는데, 그리고 제가 삼초 발효액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요거는 이제 고기 같은 거, 이제 생선 같은 거 조림하고, 또 이거 샐러드 봄에 같은 데 할 때는 이거를 마늘이 좀 안 써야 되고, 스님들이 오시고 하면 오신 채를 안 쓰시는 스님들이 가끔 계세요. 드시지 않는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는 요거를 갖다가 삼채를 하고 아까 더덕 시럽하고 섞어서 샐러드 만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샐러드 훨씬 맛이 좋아요. 근데 이거는 꾸준히 제가 못해요.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저도 이거를 삼채를 제가 이제는 재배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 저희 집 된장찌개에도 삼채 뿌리를 꽈서 그물로 된장찌개를 하는 일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맛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석유는 있지만은 많지 않아서 재배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샐러드에 많이 못 넣어드려요. 조금씩 미세하게 넣습니다. 그렇게 막 삼채 냄새가 팍 날 정도는 제가 못 해드려요. 근데 조금씩은 첨가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넣으니까 홍매실 자체가 진하니까 손님들은 못 느끼죠. 그런 걸 다 빼버리면 맛없어요. 이런 걸 첨가하기 때문에 저희 집 샐러드 소스가 맛있다 소리 다 하시거든요. 그렇게 음식을 하는 거. 이 발효액을 이런 걸 다 담아서 3년 이상씩 잘 묵히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음식이 맛있고 깊은 맛이 나는 거지. 그냥 고춧가루하고 간장만 넣으면 그런 맛이 안 나죠. 또 그리고 저희 집은 조선간장 하나로 간을 다 하니까 그 조선간장은 짠맛과 콩이 우려난 맛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하지 않으면은 지금은 우리 음식점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집들은 이 발효액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다시다니 조미료, 화학조미료 같은 미용 같은 걸 사용하기 때문에 다 커버가 돼요. 근데 저희 집은 그걸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써야 돼요. 예를 들어 튀김이, 저희 집에 튀김이 가끔 겨울에는 배추 부침개 나갈 때 그 때에 따라서 다른데 튀김이 나갈 때 제가 많이 연잎가루하고 뽕잎가루를 하고 있거든요. 이 뽕잎가루는 봄에 일찍 5월 초에 새순을 뜯어가 뽕잎을 갈아요. 그러면 새순 요거 한 병을 갈라 그러면은 뽕잎이 엄청나게 양이 많아야 돼요. 새순이 막 말라야 되니까. 이거를 튀김에다 넣어주면 얼등의 맛은 좋아요. 제가 이거를 한 병에 5만 원 받는데 이걸 튀김에 사용하면요 손님은 잘 못 알아봐요. 그래 요걸 넣어야 연잎가루 둘 중에 하나를 넣어야 밀가루 냄새가 안 납니다. 근데 눈에 탁 띄지는 않아요. 근데 혀끝이 미세한 분들은 알아요. 사장님 튀김이 되게 맛있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씩 웃고 말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식초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식초는 요거는 맛간장이에요. 요거 냉장고 넣어놓고 쓰는데 조선간장만 그냥 항아리에 있는 거 딱 퍼다가 제가 음식을 하면 맛이 없어요. 저희 집에 이제 가지는 1년 내내 나갈 때가 많은데 예를 들어 막 양념간장을 만드는 양념간장이죠. 양념간장을 조선간장으로만 하니까 저희는 고춧가루를 안 넣거든요. 그럼 홍고추 같은 걸 넣고 하는데 조선간장으로 양념간장을 만들면 고춧가루를 넣으면 조선간장 자체가 굉장히 맛이 강하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넣으면 맛이 없어요. 그리고 더 맛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맛간장을 제가 연구를 해서 게도 넣고 배, 사과, 과일도 넣고 약초를 이따 보시면 알지만 약초 뿌리를 넣고 한 6시간씩 꼬아요. 그렇게 해서 맛간장을 따로 만들어서 써요. 이걸로 맛간장을 하면은 양념이 얼등하게 맛있고 연근조림이나 콩조림 같은 데서도 얼등이 좋아요. 표고버섯이 넣고 이런 걸 넣고 안 만들었으면은 저는 다른 옆집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 3분 간장은 시중에 파는 외간장이라고 그러죠. 그거 저 맛 못 따라가요. 그거 맛있잖아요. 화학조미료가 들어가서 얼마나 달짝지근하게 맛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안 쓰려고 하니까 비싼 게도 넣어야 되고 게 간장 조선간장 한 대에 게 한 마리가 들어가거든요. 표고버섯 들어가야지, 대추 들어가야지, 마늘 파 들어가야지, 배 들어가야지, 사과 들어가지. 그 10배, 20배 이상으로 돈이 들어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냥 조미료만 탁 넣어서 하고 비교를 해버리면 맛을 비교하면 저희 집은 맛이 없어요. 근데 손님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저는 할 수가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제 양심상. 그리고 여기 식초가 있는데 식초를 제가 꼭 알려드릴 게 있어요. 감식초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게 알려드리려는데 제가 청도에 감이 잘 됐다고 처음에 이 식당 처음 할 때 식초 담아 놓은 게 양이 많지 않아서 청도로 감식초를 사러 갔어요. 마음에 드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식초를 잘 하는 집이라 소개받아서 갔는데요. 그 집 마당을 딱 들어갔는데 우리 시커먼 농약통 있죠. 시골에 가면은 농가에 농사 많이 지면 시커먼 통이 있어요. 까만색 나는 통. 거기다가 식초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되고. 그리고 뚜껑을 열어봤는데 감을 익지 않은 파란 감이 꼭지채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건요, 빨래할 때 쓰는 식초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부터 제가 감식초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떤 감으로 감식초를 한 거면, 감이 이걸로 나무에 달려서 자연으로 익어서 빨갛게 익었을 때 홍시가 막 되려고, 홍시 될 때까지 놔두면 제가 이렇게 홍시 땅에 떨면 다 터져버리잖아요. 직전에. 지금은 요새 따거든요. 그물망을 따갖고서 그 꼭지를 다 띄어내고 그때 담아야 돼요. 그래서 항아리에 넣어놓고 아무 약품도 넣지 말고, 식초가 빨리 되게 하느라고 효소를 넣는 분들도 있더라고. 감식초 하시는 분들이 빨리 발효가 되라고, 섞지 말고. 근데 식초는 그게 푹 사가서 거품이 일면서 이 감이 이렇게 삭으면은요 거품이 일어나요, 지 안에서. 그러면 그게 한 1년간 되면 그 안에 뭐가 생기면, 우리가 뚜껑 딱 열으면 곰팡이도 있고 썩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묵같이 위에가 하얗게 낍니다. 그게 식초가 다 된 거예요. 그럼 한 번만 배보지게 걸르는 게 아니고요. 한 번 걸려주죠. 그럼 한 1년 동안 항아리에 넣어 놓으면은 또 이만큼 두께, 한 5cm 두께 위에 표면에는 묵같이 두꺼운 게 막이 또 생겨요. 그걸 덜어내서 또 한 3일 정도 또 다 걸러줘요. 그러고 나면 감에서 용량이 얼마 주는 한 50%가 나가는 거예요. 그 50%가 물이 남는 거고. 그렇게 해서 3년이 되면 이렇게 감식초가 나와요. 이렇게 밝게. 요거 완성품 하나 만들어서 최하로 3년은 걸리는데, 이렇게 해서 하려면은 3번은 걸러줘야 돼요. 여기서 좀 더 1년, 2년 더 가면 이제 요렇게 어느 정도로 가면 요런 색깔이 나기 시작해요. 요 더덕 색깔 같이 요렇게. 지금은 저희 집은 5년 된 건 다 팔리고 없어요. 제일 오래된 게 감식초가 3년 된 것밖에 없습니다. 요걸로 갖고 음식을 놔요. 근데 감식초를 제가 써보면은, 식초가 저희 집에 사과식초도 있고, 사과도 제가 만들거든요. 사과식초도 있고, 유기농 포도, 야간침 포도로 해서 만든 것도 있고요. 모루 포도로 만든 식초도 있고, 복숭아 식초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놈을 제일 사랑해요. 만들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써보면은 드시는 분들 효력도 가장 뛰어나고요. 근데 복숭아 식초는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해보면. 저도 세 항아리를 담으면 한 항아리를 10회를 합니다. 약을 안 넣고 저절로 하는데, 이 복숭아 식초는 한 달에 한 번씩 저어줘야 돼요. 안 저어주면 3년 동안 저어줘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당대에 식초가 안 돼요, 보니까. 그리고 복숭아가 하나하나 껍질을 다 깎아내고 씨도 발려내고 살집만 갖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식초가 되는데 3년 걸리는데 이런 색깔이 안 나요. 지금 이거는 한 2013년도인가 했으니까 거의 한 8년 정도 된 것 같네요. 8년, 9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복숭아 식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될 수 있으면 제가 저희 음식 하는데 제가 못 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식초는 모르포도 식초하고요. 사과 식초하고 감 식초예요. 요 세 가지 음식을 그리고 유기농 포도, 이것도 제가 포도값이 너무 비싸서 제가 뭐 쓸 수가 없어요. 저희 집 음식에는 이건 판매만 하고 제가 못 써요. 요 세 가지 갖고 음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포도 식초는 굉장히 상큼하고 보통이에요. 부드러워요. 사과 식초는 아주 부드러워요. 음식을 해보면. 감식초는 아주 단단해요. 그래서 장아찌 같은 거 담을 때도 그 장아찌 성질에 맞게끔 사용합니다. 그렇게 음식을 하는 거예요. 식초 바깥에서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식초는 한 개도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이걸로 다. 그리고 식초 만들 찌꺼기 나오면 제가 후라이팬 튀김했던 솥단지 같은 걸 씻어보면 세척이 정말 잘 돼요. 거기 사용하고요. 그렇게 만든 걸로 이 발효액 갖고 이 고추장 만든 거 갖고 음식을 다 해드리는데도 손님이 못 알아보시는 분들은, 최근에 와서 가장 실망하는데, 니 맛도 없네. 암 환자 분이 한 분 오셨어요. 부르시더라고. 갔더니, 사장님,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놓고 싱거워서 밥을 먹을 수가 없대요, 음식이. 너무 싱거워서. 조기가 간이 전혀 안 됐대요. 조기도 제가 이제 손질해갖고 연잎 끓인 물에다가 30분간 담궈놨다가 건져내고,
그리고 소금을 절이는데 옆에 손님한테 제가 가시고는 그 손님 있을 때 말하는 가시고는 손님 조기가 간이 안 됐나요? 아니 간이 아주 적당하다고. 나중에 그 남편분이 다시 오셔갖고 저희 집 바깥양을 불러내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내가 암 환자라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날따라 바깥에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간을 세게 드시는 분인가 봐. 근데 저는 손님이 10분이 오면 9분 위주의 간을 맞춰야 돼요. 싱거운 거는 곤칠수 손님이 간장을 더 달라 고추장을 더 달라 해서 얹어서 드셔도 되는데 그 손님이 간이 세게 먹는다 해서 그게 한 분의 간을 맞출 수. 저는 저희 집은 손님들이 와서 제가 음식을 돈을 받고 파는 거기 때문에 공동의 맛으로 나가야 돼요. 자연 음식 드시는 것 중에서도 그 레벨 중에서도 그 입맛이 보통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제가 그 손님한테 간을 세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개가 간이 내 입에 좀 싱겁다 하시면 조선간장을 달라면 제가 양념간장을 드리거든요. 그분은 갑자기 와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뻔히 쳐다봤어요. 이 목 안에까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었어요. 사모님 당신이 집에 가서 음식을 만들 이 좋은 재료 갖고 만들 수 없어요. 그분 못 만들어요. 발효액 이런 거 만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바깥 음식이 젖어 있는 분들은 저희 집 음식이 싱겁고 맛이 없어요. 옛날 우리 엄마가 미움 싹 빼고 만든 음식이니까. 왜 텔레비에서 많이 그랬잖아요. 엄마의 비법으로 만든 미온이라고. 그 화학조미료라고요. 그걸 싹 빼버린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더 맛있게 하느라고 여사장이 기교를 부려서 식초도 만들고 정성을 들여서 그 대신 맛을 더 내기 위해서 발효액을 사용한다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과일, 저희 집 김치에도 사과배 많이 넣어요. 당원을 안 쓰니까 우리 사카린이라고 그랬죠. 그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사과가 사카린 진짜 요만큼 콩알만큼 넣어야 되는 양이면 그거 얼마나 싸요? 한 50원어치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배 4,000원짜리 배 넣어야 되고 사과 3,000원짜리 한 개 넣어야 되고요. 그걸 커버하려면 기본으로 사과 3개하고 배 하나를 넣어야 돼요. 10,000원어치를 투자를 해야 사카린 요만큼을 내가 따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 바깥양반이 남는 거 없으니까 뭐 하려고 너도 화학조미료 쓰지 이렇게 하냐. 아니요, 저는 싫어요. 제 고집이에요. 저는 꼭 병든 그러니까 뭐 암 환자나 몸이 안 좋은 분들이 이 좋은 통도사 앞에 왔을 때 밥 먹을 집이 없대요. 저만 하나 있으면 돼요. 그런 분들만 저희 집에 오시면 되니까.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사는 여자예요. 다른 분들은 저희 집은 가게가 조그만해서 많이 오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통도사에 기받으러 오셨는데 전국에서 오시는데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기도하러 오셨어요. 근데 마땅히 먹을 집이 없어요. 내가 자연 음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희 집에 오시면 돼요. 100% 믿으세요. 수돗물로 음식 조림 안 하고요. 저희 집 바깥 양반이 절 안에 물 좋은 데 가서 약수물을 백년암이라는 데 가서 그 좋은 약수물을 떠다가 모든 밥도 다 하고 국도 다 끓이고 그걸로 조리 다 해요. 한 번도 수돗물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가게 6년째 되는데 단 한 번도 수돗물로 쌀을 씻고 야채를 씻는 건 했는데 그 물로 밥을 해본 적 없고 찌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를 100%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연밥을 열어보게 돼 있어요. 저는 정말 저희 집에 몸이 안 좋으신 분 오면은 쌀이 좋아야 되고 찹쌀이 들어가야 되고 그 쌀에 맞는 쌀 중에서는 잡곡밥 쌀 중에서는 농미라는 게 가장 당뇨에도 좋고 모든 분들에 다 좋은 거니까 가격이 비싸더라도 저는 농미 하나를 섞었어요. 근데 손님들은 딱 열어보면은 농미를 넣은 게 밥을 해놓으면 가열해서 밥을 되면 약간 노란빛이 돌지 자세히 안 보면 안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손님들은 단인 연밥집에 가면은 잡곡밥이 위에 콩도 있고 은행도 들어가고 대추도 들어가고 까만살 흑미가 들어가서
시커멓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뭐가 대단하게 보여요. 저는 이 반찬하고 잘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제 짧은 생각으로는 농미 하나만 잘 이 비싼 쌀을 넣으면 모든 게 커버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농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이 집은 정성이 안 들어갔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흑미를 넣어요. 다 빼버리고 농미를 좀 줄이고 농미를 3대1로 넣던 거를 줄이고 흑미를 넣으니까 돈은 적게 들어가요. 근데 손님들은 반응은 좋아요. 제가 그거 보고 웃었어요. 먼저가 돌이 더 많이 들어가고 더 좋은 쌀을 넣어드렸는데도 손님이 모르니까 효과를 못 보는 그제서야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흑미를 쌀값하고 똑같은 6만 원인데 그거를 조금만 요런 수저로 한 수저만 딱 넣으니까요. 밥이 새카매요.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장사라는 게 약간은 기교를 부려야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새삼스럽게 그 손님 때문에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저는 저는 옛날같이 흰 쌀에다가 좋은 쌀에다가 농미만 넣고 하는 게 그게 찹쌀하고 그 세 가지로만 갖고 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또 손님들은 내가 모르니까 까만 살이 들어가야만이 좋은 밥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씁쓸해요. 나는 좋게 해드렸는데 손님이 몰라보니까 속이 상해요. 좋은 쌀을 넣어서 내가 돈을 아끼지 않고 더 좋게 해드렸는데 오히려 원가를 줄이고 했는데 그걸 더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꼭 산에 가서 야생을 따다가 저 손님들이 못 알아주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참 제가 속이 상해요. 그리고 저희 집 이제 된장인데요. 된장도 제가 잡는데 국산 콩으로 메주를 해놓은 거, 메주는 제가 해놓은 걸 사오거든요. 시골 분들한테. 근데 이 된장을 해보면은 도저히 된장이 국산 콩으로 담는 거라는 건 타식이 안 맞아요. 콩값이 너무 비싸서요. 그리고 시중에서 직된장이라고 파는 분들 전 이해가 안 가요. 요만한 병에. 그래서 제가 착안한 게 뭔가면 수입콩으로 만든 된장을 따로 하나 더 만들고 있어요. 제가 집에서 된장도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걸 왜 파는가 하면 이걸 팜으로써 저희 집 된장이 얼마나 좋은 걸 썼냐는 인식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시는 분, 나이 드시고 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두 가지 된장을 딱 꺼내 놓으니까 수입콩이고 아닌 거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뿌듯함을 느껴요. 그걸 알아보는 분들 때문에. 이 집 된장은 참 좋은 거 쓰네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때 어떤 때는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쓰시고 제가 저희 집 된장찌개를 나갈 때는 이 된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매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막장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까매요. 요거는 이제 보리막장이에요. 밀막장이에요. 요거는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막장을 쏴요. 이렇게 저희 집 된장찌개를 이렇게 칡된장으로만 이렇게 이걸로 끓이면은 된장 맛이 덜해요. 그래서 이건 콩만 들어가네요. 근데 요거는 밀이 들어갔기 때문에 춘장 맛이 나요. 근데 요 된장을 끓일 된장 한 솥을 끓일 때 요거보다 좀 더 들어가거든요. 요만큼 하고 요만큼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요런 그릇으로 하나 가득 퍼서 된장 끓이는데 넣어요. 그러면 된장 맛이 너무나 좋아요. 저희 집 된장은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집 된장찌개를 보시면 약간의 검은빛이 돌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밀로 담은 막장을 넣기 때문에 그래요. 약간은 넣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된장에다가 된장이 좀 저기 하면 메주콩을 써서 옛날 절에 있을 때는 메주콩을 써서 섞어서 또 발효를 한 20일간 해가 된장을 끓였는데 그렇게 하니까 발효 효과가 덜 나더라고요. 이렇게 완전히 2년 된 된장을 이렇게 해갖고 요거는 발효가 소화가 잘 돼요. 두 가지예요. 근데 콩을 삶아갖고 이 된장하고 섞어가 또 다시 발효를 시켜서 된장 맛은 되게 좋은데 발효가 덜 됐기 때문에 소화는 늦더라고요. 아픈 분들은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요렇게 발효된 것만 쓰고 있어요. 오래된 것만. 그래 된장찌개를. 그러면 저희 집 음식 먹어보신 분들은, 단골 오신 분들, 사장님 시커 먹었는데 소화가 금방 된다고, 변도 잘 나오고, 여기서 음식을 먹고 가면은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제가 진짜 흐뭇함을 느끼고 어떤 때는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장사를 막 할 때는 제가 헌옷을 입고 장사 주방에서 막 뛰어다니면 손님들이 와보시면 주인 여자가 너무 몸빼 바람으로 이렇게 앞치마도 보면 식초물이 튀어갖고 이렇게 홍시 감추초를 짜다 보면요, 이게 앞치마가 얼룩이 막 가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제가 이쁜 한복 입고 제가 음식을 못해요. 왜냐면 손님이 좀 없고 이래 잠깐 시간 날 뒷마당이가 또 식초도 짜야 되고 발효에도 짜야 되고 제가 그때그때 막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발효액에는 이런 물이 옷에 닿으면은 옷이 다 버려요. 하면은 이게 간물이라기 때문에 얼룩이 져버려요. 그러면 어떤 손님들은 주인 여자가 이쁜 옷 입고 안 한다고 음식이 맛없을 것 같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안 하면 이 음식 좀 운영이 안 되니까 모든 음식, 모든 발효의 모든 식초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해가면서 음식 장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장사하는 그 낮에는 이쁜 옷 입고 못해요. 그리고 또 새벽에는 제가 밭에 가서 유기농으로 야채 농사도 조금 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에는 그걸로 쌈도 나가고 이렇게 유기농으로 지은 걸로 알타리 김치가 지금 지은 걸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드셔보면은 총각김치인데 이게 초롱이 무수로 막김치를 담았어요. 근데 참 맛있어요. 약을 친 거와 안 친 거 천지 차이예요. 그런 점을 좀 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요거 말고 음식 하는데 약초를 좀 많이 쓰는데 약초 보는 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진열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재료를 다 활용하고 있으니까 좀 믿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식사를 한번 해가 내가 딱 보는 법은 뭔가 속이 더부룩한가 아닌가. 짜장면 집에 가서 조미료를 많이 들어가면 물이 막 맥혀요. 그거는 되게 짠 음식에다가 화학조미료, 미용 같은 걸 넣어서 희석을 섞여서 짠맛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시면은 물이 막 맥힌다는 건 화학조미료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희 집은 화학조미료가 안 들어가니까 짠 거는 딱 짜다고 느끼지고 매운 건 딱 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맛이에요.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음식점들은 다 속일 좀 된장, 담지도 않는 된장 담는 다음에 흉내 빈 항아리 갖다 놓고 하는데 저희들은 안 그래요. 바깥 뒷마당을 한번 내다보세요. 그리고 항아리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장독대에 장 관리는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꼭 한번 저희 집 방 안에 이렇게 보시면은 발효시키는 게 오래된 거는 방 안에 있는 것도 많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시고 제대로 안 들어가고 날파리가 들어가서 제가 가끔 작년까지만 해도 버리는 수가 있어요. 항아리 전체를 다. 그러면 저는 엄청난 손해예요. 그래서 지금 항아리 뚜껑에도 열어보지 못하게 호박 한 개나 물건 한 개 다 올려놨어요. 그 열어보면은 손님은 재미로 열어보고 이게 뭐가 들었나 손가락 넣어서 찍어 먹어보지만은 그게 균이 들어가면 다 변질이 되거든요.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재료는 약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이제 식초하고 간장, 고추장, 발효액을 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밑바닥에 들어가는 약초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저는 산에서 나는 약초를 다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 어떤 질환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써도 괜찮은 나무만 써요. 나무를 잘못 쓰면은 저희는 장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병이 있는지 모르니까
약을 잘못 쓰면 부작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음식에 쓰면은 먹어서 안 되는 나무들이 있거든. 어떤 병에 따라서요. 그래서 부채손 같은 건 저도 사용을 안 해요. 그 부채손은 하혈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수집을 해도 수집하시는 분들이 겨울살이 같은 건 제가 이제 물을 꽈서 이제 가끔 쓸 때도 있는데 그것도 봐가면서 쓰거든요. 겨울살이도 잘 안 쓰는데 꼭 여기서 나가는 약초는 저는 저희 집에서 쓰는 거는 가시오가피, 엄나무, 여기 엄나무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은 또 엄나무를 좀 그까지를 쓰는 게 아니고 본체를 써요. 그래야지 된장찌개를 끓여도 깊은 맛이 나고 물이 훨씬 맛이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구지뽕 쓰고 요거는 엄나무 뿌리고 요거는 구지뽕이고 요거는 뽕나무를 제가 가장 많이 써요. 뽕나무는 모두에게 다 좋기 때문에요. 야생 뽕나무를 저는 산에 가서 일부러 깊은 산에 들어가서 일부러 해내려 오거든요. 이거를 넣어야지 된장찌개도 맛있고 닭백숙도 맛있고 이 물을 써야지 연근 같은 건 조림에도 훨씬 부드럽게 해요. 뽕나무는 쓰는 데가 많습니다. 표고버섯도 제가 한 군데 농가를 정해놓고 유기농으로 표고버섯을 하는데 시장에서 사면은 표고버섯은 저희는 제가 따갖고 오면은 말려놓은 걸로 안 갖고 제가 집에 갖고 와서 손질해가고 장독대 햇살에다 말려서 쓰거든요. 그래야지 몸에 좋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쓰고요. 그리고 이제 나무를 보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구지뽕인데 뿌리예요. 뿌리에는 이렇게 나무 뿌리에는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됐어요. 이건 구지뽕 뿌리라서 뿌리 자체가 굵은 뿌리라서 이걸 쪼개 갖고 쓰고요. 이거는 구지뽕 줄기예요. 이 구지뽕은 제가 사용해 보면 톱질하기도 되게 단단하고 이거는 잘 부서지지 않아요. 이거를 구지뽕은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많이 구지뽕에도 당뇨에나 모든 데가 다 좋기 때문에 많이 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조심하는 게 엄나무 뿌리인데요. 엄나무는 뿌리가 가는 게 아니고 나무 토막 같이 이렇게 뱀같이 귀를 꿈틀꿈틀해요. 이거는 엄나무는 뿌리는 많이 쓰면 안 돼요. 되게 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음식 맛을 버릴 수도 있거든요. 조금만 넣어서 써야 돼요. 그리고 이건 엄나무 본체인데 제가 이거는 이런 나무들을 쪼개 갖고서 이거 뿌리 밑에 있는 이게 나무예요. 그래 여기 뿌리가 달려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이거는 뽕나무를 이렇게 해서 요 뽕나무도 여기 갈색 부분이 이게 가장 맛있더라고요. 이걸 꼭 쓰고 가시오가피가 있는데 요걸 가시오가피 뿌리예요. 이걸 제가 이제 조금씩 다 씁니다. 근데 이 물을 어디다가 제일 많이 쓰는가 하면은 된장찌개는 기본으로 이걸 다 써요. 이거를 삶아서 그 물을 뺀 데다가 저희는 멸치 국물을 빼는 게 아니라 나무물을 빼요. 저희 집 된장찌개는 비법이 그거예요. 멸치를 사용 안 합니다. 그리고 꼭 하나 사용하는 게 가시오가피 사용하고 또 사용하는 게 뭔가 하면은 다시마를 썼는데 저희 어촌에서 직접 가서 사갖고 와요. 요 한 봉지가 5kg예요. 요게 1년에 한 20개에서 22개 정도 쓰거든요. 아마 어른 가정집보다 제가 다시마를 제일 많이 사용할 거예요. 이 다시마를 하루 정도 울고가 그물로 모든 음식을 다 합니다. 화학조미를 안 넣는 대신 이걸 사용해요. 표고버섯하고 많이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손님분들한테 아니 주부님들에 묻고 싶어요. 이런 재료를 다 사는 집이 있으면 몇 집이나 될까요? 자연 음식을 집에서 한다 할지라도 잘 없을 거예요. 이런 음식을 안 먹어본 분들은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자주 드시면 몸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주부님들도 남편분이나 아내분이 질환이 당뇨병이나 어떤 병이라도 있는 분들은 꼭 이렇게 약초물을 꽈갖고 요 구지뽕, 엄나무, 가시오가피 요거는 꼭 한번 써보세요. 누구나 다 맞는 거니까 간에도 좋고 폐에도 좋고
염증에도 좋고 다 좋은 거니까. 특히 장류에는 저희 집 음식이 다 좋아요. 백숙은 특히 더 좋고. 고려있으면 당도 안 올라가요. 수치가 딱 지켜져요. 그러니까 저희 집 음식은 당뇨 있는 분들이 가장 좋은 음식이고 암 환자는 더더욱 좋고요.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죠. 그럼 제가 유튜브에도 많이. 그리고 엄나무를 쓰실 때는 엄나무 이렇게 약재상에 가시면 엄나무 그까지만 이렇게 잘라갖고 가시오가피도 그러고 팔거든요. 근데 거기 가셔갖고 본체에 파는지 물어보세요. 훨씬 맛이 좋아요. 내 몸에도 써보시면 훨씬. 된장찌개도 본체가 이렇게 이런 나무토막이 들어간 본체잖아요. 저는 그까지는 잘 나오면 잘랐으면 그거는 얼마 한꺼번에 꽈갖고 얼른 된장찌개 다 써버리거든요. 그리고 본체를 두고 쓰거든요. 본체는 그까지 5개를 넣은 요거 1개만 넣어도 그까지 맛을 다 따라가요. 그리고 맛도 더 좋고요. 그리고 요 세 가지를 넣어서 물을 끓여놨다 그 물을 마시면 차는 그 일품이에요. 보리물 저리 가라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약재상에 가셔서 이렇게 가시오가피, 구지뽕, 뽕나무, 엄나무를 요 4가지를 사다가 주부님들이 집에서 주인자에 넣고 한번 끓여보세요. 끓이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산들바람 주방장이 한 얘기가 맞나 안 맞나 알 수가 있어. 그리고 그 물로 된장찌개를 끓여봐요. 그리고 다시마를 이런 거를 된장찌개 요만한 솥단지 하나 할 때 요런 거 한 4개씩 들어가거든. 울려갖고 쓰거든요. 그걸 그렇게 해서 한번 끓여보세요. 우리 집 된장찌개하고 맛이 똑같아져요. 멸치를 왜 사용해요? 이게 훨씬 몸에 좋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거기다가 대추꽃물을 좀 된장찌개에 넣으면 겨울에는 더 맛있어요. 여름에는 맛보다는, 여름에는 저희 그 된장찌개는 또 사과를 넣거든요. 육수 뺄 때요. 사과를 육수 뺄 때 하시고 삼채 뿌리를 넣기 때문에 맛이 안 좋을 수가, 몸에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주부님들도 제가 유튜브에 된장찌개, 오늘도 한 분이 왔다 가셨는데 가족분이 오셨는데 정말 저렇게 찌긴 된장찌개 맞을까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저 손님 안 속여요. 다른 식당들 같이 남 남겨놓은 가슴살 갖고 장조림에다 내놓고 그런 짓 안 해요. 전 정말이에요. 김치공 사다 놓은 김치를 내가 담은 것처럼 쇼도 안 하고요. 내가 담습니다. 그런 짓을 제가 왜 합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가 담은 된장 형제들이 다 퍼가면 솔직히 그래요. 그 된장이 일반 시중에서 공장에 넣는 거 한 마리에 28,000원짜리 된장인데 집된장이처럼 거짓말해요. 전 그런 짓 안 해요. 안 하고 큰소리 치는 거 당당하게. 전 그런 짓 안 합니다. 저희 집에는 100% 믿으세요. 바깥에서 식초 사다가 음식 안 합니다. 저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은 저희 애기 아빠도 당뇨가 많이 해서 그런데 우리도 음식 손님상에 나가는 그대로 다 먹거든요. 그럴 땐 저는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렇게 행동 안 하고 제가 손님한테 큰소리 치면서 장사할 거예요. MS에 많이 들어가는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저희 집 싫어하세요. 그런 분들 오시라고 저는 안 해요. 전 당당하게 쳐다보면서 얘기해요. 내가 발효를 다 힘들게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저는 당당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하나씩 올려놓을 때 그대로 한번 담아보세요. 진짜로 맛있어요. 돼요. 그리고 유튜브에 올린 거와 제가 손님상에 나가는 음식 안 속여요. 똑같이 만들어요. 오히려 유튜브에는 덜 올려요. 올릴 수가 없어요. 비밀이 뺏길까 봐. 양배추 김치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아끼는 김치였는데요. 어떤 스님이 위장 암이 있는 스님이 오셔갖고 좀 올려달라 그래서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거는 꼭 해서 위장병이 있는 분들은 꼭 1년 내내 드십시오. 제가 이 약재 소개해드리고 재료 소개해드리고 하는 거, 옛날에는 제가 비법 뺏길까 봐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거는요. 아, 이렇게 해서 주부님들이 집에서 이런 음식을 많이 드셔야 저희 집 음식점을 계속 찾게. 저희 가족들은 다른 집 음식 가서 못 먹거든요. 이제 완전히 여기에 10년 넘게 이렇게 먹다 보니까 그게 인이 백이니까 다른 데 외식을 못 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오픈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드시므로면서 나도 좋은 일이고 또 그분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 건강해지시면 나를 찾겠구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오픈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손님분들한테 부탁드린 거는 저는 남들이 MSL 요만큼 커피 수저만큼 진짜 돈 값어치를 따지면 1,000원어치 넣고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2,000원, 3,000원 넣고 된장 끓이는 저는 몇만 원씩 이렇게 모든 시간과 저 발효액을 3년씩 지나고 10년씩 지나려면은 된장 만들고 고추장만 엮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그 맛과 MSG 요만큼 들어간 것과 저희 집 음식을 비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맛은 MSG 좋아하시는 분 그 맛이고 이거는 저는 제 고집대로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니까요. 어떤 환자가 우리 집에 암 환자가 항암 치료하는 환자가 저희 뭐 부작용이 안 나요. 복부에 물 안 찹니다. 그런 음식을 저하고는 비교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집에서 담은 된장 갖고 하는 사람과 바깥에 화학 조미료가 인공 조미료 그 대두암 기름 뺀 된장 만든 걸로 된장찌개를 한 분과 설탕 종류가 올리고당이 많이 들어간 된장하고 저희 집 된장 올리고당 설탕 종류가 안 들어간 된장하고 비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 된장은요 옛날 어른들이 만든 된장 진짜 가방으로 치고 옷으로 치면 명품의 된장이에요. 그 된장과 한 마리에 10만원씩 12만원씩 하는 된장과 한 마리에 28,000원짜리 된장하고 비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밀가루 잔뜩 들어가는 막장과 저희 보리쌀 순수 한국산 보리쌀 들어간 막장하고 비교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본인이 입이 잘못된 걸 의심하지 않고 남의 집을 탓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문이 없고 좋더라도 아주 없더라도요.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 내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내 고집이고요. 전 당당합니다. 어떤 누구나 시장님은 어떤 분이 우리 집 오셔도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있었던 얘기를 하나 어떤 연구소에서 기거하시는 분이 한번 오셨는데 근무하시는 분이 오는데 어떤 연구소를 안 하고 자기 남편을 모시고 왔는데 이 집이 진짜 조미료 안 들어간 된장이가 당신이 맛봐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때 그 바깥 분이 드시고는요 저한테 엄지손을 탁 들고 가셨어요. 정말 사모님 식초가 화학조미료 안 들어갔네요. 그때 그 몇 년 전에 그분이 한 분 그 말을 하는데 저는 눈물이 칙 나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저를 알아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게 1년에 한 몇 분이 있으세요. 저는 그때 날아갈 때 그럼 우리 애기 아빠가 놀려요. 그 소리 한 번 듣자고 그 고생을 하느냐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이제 횟수가 많아지고 암 환자도 많이 저희 집을 소개되고 오는 거 횟수고 효소 사가시고 한 번 사가면 한 돈 100만 원씩 70만 원씩 사가실 때 저는 그때 감격해요. 제 식초를 사러 오시고 멀리서 경기도 이천에서도 오시고 저 멀리서 오실 때 저는 서울에서 오시고 할 때는 소개받아 왔을 때 정말 우리 집 식초를 먹고 정말 오래된 거 맞고 좋은 거 맞네요. 그 한마디가 너무 감사하고요. 저를 알아주는 그 마디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조금 늘어서 알아주면 저는 좋겠어요. 일반 분식집 MS에 되고 산 공장에서 나온 고추장과 비교 안 하셨으면 그분이 그거를 좋으면 거기 가서 드시면 돼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명산 통도사라는 큰 절 앞에 우리나라 5대 손은 5손가락이 들어가는 절 앞에 자연음식 진짜 백이 자연 100%짜리가 하나 있다는 거 저라는 것만 하나 남았으면 좋겠어요. 통도서에 왔다가 암 환자나 내 몸이 질환이 있으시면 아니면 당뇨가 심해서 400씩 넘어가시는 분이 있으면은 아무 데나 음식 가서 못 먹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먹었을 때 아무 탈 없이 집에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여기 와서 한 그릇 밥을 사 먹을 것이 마음 놓고 사 먹을 집이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에서 모든 아프신 분들 통도사에 오면은 아 산들바람 그 집 오래되고 나면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걸 원합니다. 저는 그런 집을 하나 남고 싶어요.
꼭 그런 사람이 되고, 저도 옛날에 십몇 년 전에 그 영천 은혜사라는 데서 암 환자 스님이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한식 주방장을 하면서 그 절에 들어가서 채공으로 들어가서 일하면, 그때 당시면 자연 음식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자랐어요. 자연 음식이 그렇지 뭐. 자연으로 나오는 거 같고 민들레 있는 거 묻혀내고 된장으로 묻혀내면 되겠지. 근데 그 암 환자 스님을 만나보려 해서 제가 자연 음식이라는 했는데, 어떤 거는 복부에 물이 차고 위가 붓고 하는 걸 말기암 환자니까 빨리 반응이 오더라고. 그때 제가 이분을 살림으로써 내가 연구가 되겠다 싶어서 막 이것저것 해봤어요. 그때 제가 이 발효액을 알게 됐어요. 뭐에 몸에 좋고 어디에 좋고 하는 거를. 그래서 모든 저희 집에 제가 발효액과 식초가 하는 거는 모든 암 환자나 질환이 안 좋은 분들은 공평하게 좋은 발효액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발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걸 막 이렇게 모양내고 하고 싶지만은 저는 장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에 맞게끔 음식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저는 더 나은 것도 가르쳐 드릴 테니 발효액을 어떻게 섭취하고 식초하고 어떤 식으로 섞어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 오셔서 물으면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대장암이면 개복성화 좋고 이렇게 드시라고, 와송 발효하고 이렇게 드시라고,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식품이니까. 그리고 병원에 주는 약도 항암 치료제도 같이 곁들여서, 우선 음식이 바뀌어야 되니까, 음식이 바뀌면 치료약도 잘 받아들이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제가 알려드려요. 그걸 제 말을 잘 따라 준 분들은 효과를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 음식은 다른 집 음식 화학조미 들어간 거는 제발 손님이 비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로 몸이 아프게 됐을 때, 어떤 병이 났을 때는 우리 집을 꼭 한번 그리고 저희 집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을 한번 집에서 해 드셔 보십시오. 그러면 효과를 보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저희 집 음식에 뭐 들어가고 약재고 다 그냥 모양으로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손님은 이 집에 파는 물건이고 식초고 사장님 어디서 띄어와요 할 때가 저는 당황스러워요. 제가 다 만드는데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하시면, 아니요 제가 다 만들어요. 저 철인이에요. 새벽 2시까지 일해요. 효소 짜고 이런 걸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나오는 식초, 간장, 된장 이런 거는, 김치 이런 거는 다 제 손으로 만드는 거니까 바깥에서 반찬 가게에서 사오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집은 다 속일질 망정, 99% 음식점이 속일질 망정, 저는 그런 짓 안 하고 싶어요. 제 고집이고요. 저희 집이 식구들 모두 고집이에요. 꼭 사람이 먹어야 되는 것만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제가 그걸 못하게 될 때는 식당을 그만둬야죠.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겨울철 되고 좀 제가 여유가 돌 때 다른 음식도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효과 보십니다. 감사합니다.